우리나라 소비시장의 변화를 살펴보는 시간이죠. 트렌드 팔로우. 서울대 소비자학과 한다희 박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좀 특이하네요. 네. 최근에 뭔가 계속 빠르게 변하고 새로운 것만 찾을 것 같은데 그게 네. 아니라 근본을 찾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까 이제 문자로 아날로그 시대가 그립다 이렇게 이제 말씀도 주셨는데 네. 요것과 또 좀 연관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살펴볼 트렌드는 근본을 선호하는 트렌드입니다. 요즘 사실 눈 뜨면 이제 AI가 글을 써주고 또 네. 그림을 그려주는 시대잖아요. 네. 근데 역설적이게도 지금 소비시장에서는 근본이 선호되는 트렌드가 부상되고 있습니다. 긴 역사를 버텨온 전통이 다시 재조명을 받기도 하고 또 세상에 처음 등장했었던 이 원조의 가치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기도 하고요. 또 수많은 유행 속에서 오랫동안 살아남은 클래식을 선호하기도 하고 또 이런 아날로그 본연의 낭만을 추구하는 현상을 좀 우리 시장에서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불안하고 급변하는 이 세상 속에서 소비자들이 가장 고전적인 가치를 찾아서 마음의 안식처를 구하는 이런 모습들을 오늘 한번 살펴볼게요. 야, 근본 있는 걸 더 찾는다고요? 그럼 네. 이게 사실 예전에도 복고, 네. 레트로, 예전의 유행을 다시 이제 소환하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건 다른 거예요? 단순히 이 복고, 오래된 걸 좋아하는 것과는 좀 결이 다른데요. 이 복고가 과거의 분위기를 빌려와서 좀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흐름이 강하다면 분위기만. 네. 그런데 요즘 나타난 이 근본 선호 트렌드는 최초의 이 오리지널인 진본을 있는 그대로 다시 불러오는 복각 트렌드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느끼고 싶어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호, 분위기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네. 진본을 가져오는 네. 복각에 가깝다. 그럼 지금 사람들이 왜 이런 전통 근본 있는 걸 찾으려고 할까요? 바로 AI에 대한 불안감이 AI 블루 현상 때문인데요. 기술이 너무 빨리 발전하니까 사람들이 좀 근원적인 불안을 느끼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2022년에 챗 GPT가 세상에 나올 때까지만 해도 AI는 그냥 신기한 미래 기술? 뭐 이 정도에 불과했는데 네. 불과 1, 2년 사이에 상황이 180도 달라졌죠. 요즘 한국인 4명 중 1명은 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무조건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AI가 일상생활에 빠르게 도입되면서 그 영향력이 어디까지 미칠지 알 수 없는 그런 미지의 상황에 우리가 국면에 또 접목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불안감, 통제할 수 없는 이 기술에 대한 우울감이 인간은 왜 존재하는가 이런 좀 근원적인 의문을 자연스럽게 불러일으키면서 알고리즘이 복제할 수 없는 것, 변하지 않는 근원적인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갈망을 낳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복고풍의 유행을 넘어서 디지털 과잉 시대의 균형의 욕구로 이 근본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뭔가 삐뚤빼뚤 안 맞아도 사람이 하나하나 그린 거 맞는 거 네,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AI가 뚝딱 하면 다 만들어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근본을 오히려 더 찾게 된다. 그러면 근본을 찾는 사람들은 어딜 갑니까? 가장 잘 드러난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네. 바로 국립중앙박물관입니다. 국중박. 네. 서울 용산의 국립중앙박물관은 주말에 주차만 1시간 반이 걸릴 정도로 엄청나게 또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죠. 그동안 우리는 이제 디지털 스마트폰 액정만 보던 이런 현대인들이 갑자기 좀 박물관을 찾는다는 게 좀 의아했습니다. 그곳엔 수천 년 역사를 버텨낸 세상에 단 하나뿐인 진짜가 있기 때문인데요. 디지털과 인공지능이 세상을 호령하는 이 시대에 사람들이 자꾸 박물관으로 발길을 돌린다는 것은 이 AI가 만든 가상이 진짜를 위협하는 시대에 대한 일종의 본능적인 이 반작용인 셈이죠. 실제로 국중박이 2025년 12월을 기준으로 65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을 기록해서 개관 이래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 국중박의 성과가 꼽히는 수준인데 유럽의 루브르 박물관이나 바티칸 박물관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크게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 박물관의 굿즈의 인기가 대단한데요. 그렇죠. 네, 최근에 제가 본 것 중에 굉장히 재밌다라고 생각했던 게 이 술을 부으면 네. 선비의 얼굴이 발그레해지는 요 취객 선비 변색잔. 그러니까 색깔 변하는 그릇 잔. 네네네. 이런 아이템들이 또 대박이 나면서 작년에 굿즈 매출만 413억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네, 이건 이제 전년도 매출보다 2배 가까이 급증한 수치입니다. 와. 네, 이 밖에도 또 요즘에 궁궐에서 즐기는 바캉스를 뜻하는 궁캉스가 SNS상에서 인기를 끌기도 하고요. 네.
또 궁에서 한정적으로 요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생과방 체험이라는 요 프로그램이 특히 SNS에서 또 인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생과방이요? 네, 이 궁궐 안에서 마치 카페를 즐기는 것처럼 간식과 또 궁중 약차를 즐길 수 있는 체험 행사인데요. SNS를 통해서 소문이 나면서 온라인 예매가 단 1분 만에 마감될 정도로 인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나 보네요. 네네. 그렇죠. 그 경복궁에서 간식 먹고 차를 마시고 네. 이 경험 이것도 되게 이제 특별한 거니까. 맞습니다. 제품이나 뭐 상품을 고를 때도 그럴까요? 이런 감정들? 근본을 찾는? 네, 맞습니다. 단적인 예로 올 겨울에 엄청나게 화제가 됐었던 아이템이 하나 있는데요. 네. 어르신들이 입던 화려한 꽃무늬 김장조끼. 네. 할머니 조끼. 네,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어요. 저희 애들도 집에서 그거 입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따뜻하다고. 네, 또 군밤 모자. 이게 또 패션 아이템으로 아, 엄청나게. 귀까지 덮는 거요? 네, 맞습니다. 그게 또 핫한 또 아이템이 되기도 했고요. 또 LP나 카세트 테이프를 찾아서 종로의 노포 레코드샵을 또 뒤집고 다니는 이런 모습이 옛날에는 막 나타났어요. 촌스럽다고 하던 건데. 네, 맞습니다. 근데 요즘은 또 김장조끼나 군밤 모자 이런 것들이 힙한 패션이 되고 있죠. 또 심지어 요즘은 서울의 답심리 고미술 상가가 또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핫플레이스 성지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원래는 나이 지긋한 수집가분들께서 찾던 곳인데 네. 최근에는 2030 세대가 몰려와서 한국적인 미감을 느낄 수 있는 곳이라고 해서 투박한 옹기나 또 때 묻은 고가구를 구경하는 이런 핫플로 또 부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수천 장 찍어내는 공산품으로는 좀 채울 수 없는 유일무이한 진품이 주는 이런 아우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 소비자들이 가장 세련된 클래식으로 이런 고미술 상가도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요즘에는 그 자개장도 다시 찾는 사람이 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만의 현상입니까? 다른 나라도 비슷한 유행이 있어요? 네, 요즘 전 세계 젠지라고 해서 이 Z세대를 두고 떠오르는 키워드가 있는데요. 네. 바로 그랜마 에라라고 할머니 시대라는 키워드입니다. 할머니 시대를 사는 청춘들이 정말 많아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할머니 조끼 찾는 것처럼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뜨개질을 하거나 빵을 구워 먹으면서 느린 삶을 즐기기도 하고 또 자극적인 이 스마트폰 세상에서 벗어나서 좀 푸근하고 변함없는 이 할머니의 품 같은 안정감을 찾는 전 세계의 젊은 세대들이 늘고 있다 해서 실제로 틱톡에서만 이 그랜마에라라는 해시태그가 2천만 회 이상 사용되기도 했고요. 미국의 Z세대의 60%가 온라인 접속 전 시대로 좀 돌아가고 싶다라고 답을 할 정도니까 해외 역시 좀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맞아요. 요즘 가끔 그런 영상 떠요.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 네, 온라인 초고속 인터넷이 깔리기 전 시절의 추억들. 맞습니다. 놀이터에서 흙 만지고. 근데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비슷한 감정이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할머니 시절의 그런 감성들. 기업들은 또 이거 상업적으로 이용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발맞추어서 요즘 뜨는 마케팅은 원조 마케팅, 헤리티지 마케팅입니다. 원조예요? 네, 과거에는 신기술을 활용해서 기술력을 좀 뽐내는 그런 것들에 집중을 했다면 최근에는 브랜드의 뿌리를 보여주는데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자사의 옛 이야기, 또 역사를 담은 이런 헤리티지를 내세운 마케팅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요. 최근에 현대자동차는 전설의 차, 1970년대에 출시됐던 자동차를 그대로 복원해서 또 다큐멘터리를 찍기도 했고요. 폰이요, 폰이. 네, 맞습니다. 네. 또 LG전자 같은 경우는 이 60년 전에 해당 회사의 전신에서 생산된 선풍기와 라디오를 또 그대로 복각해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금성 선풍기. 네, 맞습니다. 다 알고 계시네요. 네, 60여 년 전에 외관을 그대로 살려서 복각한 것이 굉장히 또 화제가 되면서 판매를 더해달라 하면서 요청이 쇄도하기도 했고요. 또 가요계 역시 역사성이 있는 굿즈를 선보이는 추세인데요. 연예계 기획사 SM에서 창립 30주년을 기념해서 또 MP3 플레이어 이런 것들을 다시 또 기획 상품으로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MP3 플레이어가 한 20여 년 전에는 완전 신기술이었는데 맞습니다. 이것도 지금은 복각을 해야 하는 옛날 아날로그. 것이죠. 아날로그. 근데 네. 여기서 또 이제 근본을 찾는다는 거예요. 네. 주고받는 선물도 달라져요? 어때요? 요즘 네이버 쇼핑 데이터를 보면 참 재미있는 키워드가 하나 포착되는데 네. 최근 1년간 액마기 명태 이 클릭 건수가
마기, 명태. 명태. 네, 이게 급증했어요. 문 앞에 걸어놓는 거요? 네, 문 위에 맞습니다. 걸어놓는 거? 네, 저는 처음에 먹으려고 사는 거 아니지 하고 이제 봤더니 역시 나쁜 기운을 막으려고 걸어두는 용도로 이제 사용을 그 하시더라고요. 명주 실 묶어가지고. 네, 맞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대로보다도 또 편백나무로 깎은 명태부터 또 자수로 만든 명태까지 소재로 굉장히 다양한데 연초에 선물용으로 많이 구매들을 하시더라고요. 아, 진짜 명태가 아니라. 네네. 그리고 최근에 또 생활용품점 다이소 같은 곳에서는 이런 조선시대 백자를 정수로 하는 요 다랑아리 이런 것들을 또 상품으로 출시해서 화제가 됐는데 네. 이 다랑아리를 실제로 판매하는 소비자들이 굉장히 또 이걸 사서 집에다가 두는 이런 모습들도 포착이 됐고요. 또 한글 시리즈 이런 상품들도 또 완판이 되는 정도로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완전 그 옛날 네, 추억을 느껴보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근본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까 그 명태 같은 경우에는 애군을 막아준다 네. 이런 거고 서로 또 선물을 할 수도 있겠고. 전통 코드가 활용되는 거죠. 그러게 네. 요즘 이제 젊은 세대들은 그 명태 말린 거를 왜 무늬에다 걸어놓는지 이해를 못할 텐데 네. 이게 또 다시 돌아오고 있네요. 그 가끔 보면 단종된 그 수십 년 전 라면이나 과자 옛날 포장 그대로 내놓는 경우 있더라고요. 네. 이것도 근본을 강조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식품업계에서 다시 이런 바람이 아주 크게 불고 있는데요. 네. 라면 업체나 뭐 또 추억의 과자들 이런 원조 레시피를 강조하면서 재출시하는 흐름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지난 1963년에 출시된 최초 라면을 36년 만에 다시 내놓기도 했고요. 또 농심 역시 창립 60주년을 맞이해서 옛 라면을 그대로 재출시했습니다. 또 오리온 같은 경우도 지난해 단종된 캔디를 다시 판매하는 이런 식으로 옛 제품을 그대로 재출시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만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판매 중인 과자의 일부러라도 출시 초기 패키지 디자인을 그대로 다시 적용해서 이렇게 상품으로 만드는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폰트 자체가 굉장히 예스러워요. 색감도 아주 막 진하게. 예. 그러니까 왜 그 버터 과자가 아니라 네. 바다 무슨 과자 그쵸, 그쵸, 그 그쵸. 맛이 또 다르죠 느낌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기억 속에 그 상품을 그대로 다시 불러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엄마 세대, 네. 할머니 세대랑 젠지 세대가 같이 네. 즐길 수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추억도 하면서 2968님이 어제 업체 미팅을 전통 찻집에서 했는데 10전 대보탕을 36세 인생에서 처음 경험했네요. 근데 젊은 분들이 많아서 놀랐어요라고. 전통 찻집에 네. 쌍화차 먹으러. 네, 요즘 정말 그런 흐름이 났습니다. 야, 신기합니다. 이 기업들도 이걸 이제 마케팅으로 막 활용을 하려고 할 텐데 이게 또 너무 과해지면은 그냥 잠깐 반짝 유행으로 또 끝날 수도 있잖아요. 이거 주의할 점은 뭐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이제 진정성이겠죠. 현재 소비자들이 원하는 건 어설픈 구현이 아닙니다. 네, 본질을 제대로 해석해서 그걸 그대로 불러일으키는 찐 모습을 그대로 가져오는 이런 것들을 이제 선호하기 때문에 어설프게 껍데기만 흉내낸 가짜 레트로는 오히려 거부감을 일으키기 굉장히 쉽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또 인터뷰 같은 것들을 해보면 네. 이제 박물관 굿즈 열풍을 만든 이런 전문가분들도 유물을 재해석할 때 원형의 의미를 해치지 않으려고 치열하게 공부를 많이 하신대요. 의미. 네, 그래서 본질에 대한 깊이 있는 이런 탐구 없이 그냥 유행만 따라가면 금방 들통이 납니다. 그래서 이 근본 선호 트렌드는 단순 유행이라기보다는 이 디지털 과잉 시대의 균형을 잡으려는 대중의 무의식적인 본능적인 선택인 만큼 그 진심을 읽어내는 진정성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껍데기 유행이 아니라 네. 의미가 있고 본질을 흐리지 않는 네. 진짜 근본이 있는 과거의 것들. 네. 그래야지 또 오래 가죠. 장명화님이 옛날 금성 전자레인지를 결혼할 때 샀는데 지금도 쓰고 계시다고 하고 또 추억인데 이게 현재 또 살아있는 추억 같이 또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서울대 소비자학과 한다혜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